남자 북한 남자 좋아요야 구독 반갑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날라온 남자 북한 남자 박이성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진짜 한국에 살면서 제일 많은 질문 거의 뭐 한 탑 3 안에 이게 들어갈 거예요. 바로 북한은 왜 정권이 내부적으로 바뀌질 않냐, 북한 사람들 다 멍충이냐, 생각이 없냐, 머릿속에 뭐 비지만 들었냐, 막 이런 질문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북한에도요 사실 정권이 뒤집힐 수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거의 공공연하게 북한 주민들이 알고 있고 많은 어르신들이 정말 술자리에서 거의 약간 안주처럼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제가 3가지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재밌어요. 네, 바로 첫 번째는 육군단 사건인데, 사실 요거는 제가 어렸을 때 일어나서 1994년 이제 요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왜 일어났냐? 1994년에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네, 딱 죽고 나서 북한이 사실은 많이 혼란스러웠어요. 김정일이 정권을 잡기 전에. 그러다 보니까 육군단이라고 청진시에 위치한, 그러니까 북한이 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육군단까지 있어요. 군단이 6개인데 이 육군단의 최고 높은 사람이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고 약간의 음모를 꾸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뭐 포병부대, 그리고 방사포 뭐 3개 사단, 그리고 뭐 공병 뭐 1개 사단,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 청진에 위치한 이 육군단이. 그래서 정말 뭐 육군단 거의 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군단장이 거의 정말 그 반란을 다 깨매고 확실하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이제 계획을 다 잡았는데, 뭡니까? 북한은 사실은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씩 다 돌아가면서 이제 3인 체제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그 군단장 밑에도 항상 감시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이제 보위부 산하의 어떤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권을 뒤집지 못하고 아예 당일날 전에 이제 거기 밑에 있는 정말 믿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이 아저씨들이 술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그 믿었던 정치국의 어떤 육군단 산하의 그런 군인이 가서 이제 일렀다. 근데 사실 그 사람도 본인이 어떤 덜미를 잡혀서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다. 굉장히 소문이 난무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소문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거의 뭐 없는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 이후로 1994년 이후에 북한이 유지하고 있던 육군단 체제가 이 사건 이후에 군단이 사라졌어요. 육군단이 아예 조선인민군에서 사라졌어요. 왜냐? 정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북한이, 김정일이 그 사건을 알고 정말 모든 그 육군단 산하의 모든 군인들, 그러니까 그 핵심으로 모였던 사람들은 일단은 다 뭐 처형당했고, 자기들은 군단장이 하라고 하니까 시킨 대로 했던 사당장들 모두 다 그냥 별 다 날라가고, 거기에 모든 군인들 그냥 다 옷 벗고 아예 난리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정식하기 위해서 정말 1, 2년 안에 그냥 육군단이 그냥 사라집니다. 다른 군단은 다 편입된 거예요. 그 정도로 정말 북한 어떤 역사에 있어서 제일 크게 사건이 터질 법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건은 거의 레전드로 남아있고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육군단 사건 치면요 다 나와요. 세밀하게. 이게 정말 저희가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무 위키에 정말 세밀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 위키엔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그걸 수정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온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이러이러한 사건들을 다 나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스토리가 쫙 돼 있어. 영화 같아. 예, 진짜 대박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얘기보다는 나무 위키에 들어가 육군단 사건 치면요 정말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니까 저는 그냥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제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계속 들었어요. 이 얘기를. 왜냐? 워낙에 레전드 사건이니까.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북한 군인들도 사실 그런 짠거 굴릴 줄 안다. 한 번씩 그렇게 행운이 돌아갈 때 있다. 하지만 북한이 가지고 있는 체계 특성상, 그 보안 특성상 성공하지 못했던 케이스 중에 하나 남는 거죠. 그 외에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작게 크게. 왜냐? 북한에서도요 북한 주민들 중에서 북한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삐라를 뿌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 삐라를 잡기 위해서 북한은 뭐 프린터를 우리나라처럼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그걸 뿌리는 게 아니라 다 본인이 손으로 써가지고 삐라를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놈 잡겠다고 그 삐라가 떨어진 지역의 모든 사람들한테 필적 대전을 한다고, 모든 사람들한테 A4로 10장씩 다 글을 써내게 했다는 거예요. 필적 대전한다고 잡기 위해서. 그 정도로 북한이 정말 빡세게 그 정치적으로 어떤 변질된 사람들을 잡기 때문에 이 정권을 뒤집거나 사람들을 동요시킬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쉽게 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목숨 걸고 해야 되거든. 진짜 조금이라도 걸리면 그냥 바로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북한 역사상 어떤 레전드 사건으로 남았던 게 육군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지금은 군단이, 육군단이 사라졌어요. 5군단밖에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북한 주민들도요 사실 이게 정말 이 체계만 아니면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내가 좀만 어떻게 해볼 텐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죠. 왜냐?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이건 탈북보다도 더 어려운 일이에요. 네, 저보다도 더 용감해야 된다니까. 안 돼요. 자, 다음은요 정말 이거는 체계적으로 김정일을 암살하려고 했던 정말 기가 막힌, 그리고 또 많은 어떤 주민들한테까지 피해가 입은 사건인데, 바로 용천 폭발
폭파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요 2004년 4월 22일에 용천역에서 기차가 두 대가 부딪히면서 일어난 폭발 사고인데요. 이게 그냥 북한 주민들한테는 그냥 우연한 사고다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지만 약간의 고의직 그리고 북한에서 돌아다니는 소문들에 의하면요 김정일을 암살하기 위한 암살 작전이었다는 거예요. 자, 북한은요 김정일이 현지 지도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이나 러시아를 항상 다닐 때는 김정일이 비행기 공포증이 있었대요. 그리고 미국이 항상 하늘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정일은 그 위협에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비행기를 절대 안 탔대요. 무조건 이동을 할 때는 차와 기차입니다. 근데 평양에서 중국 가거나 러시아를 갈 때는 너무나도 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호 열차를 사용하는데요 그냥 한 대가 안 지나가요. 무조건 1호 열차가 지나갈 때는 무조건 3대가 지나갑니다. 북한에서는 그 3대 중에 김정일이 타고 있어요. 근데 그 3대 중에 어떤 열차가 김정일이 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건 이제 그 수행하는 수행원들만 압니다. 그래서 북한이 1호 열차가 지나갈 때는 그 주변에 객차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타고 가는 일반 열차들 다 서고요. 1호 열차가 지나가는 열차에서부터 반경 1km에 사람이 다 없어야 돼요. 그리고 1호 열차가 지나가면요 길을 걸어가다가도 기차가 지나가잖아요. 안전원들이 다 앉으래요. 그래서 다 앉습니다. 마치 제가 그걸 보면서 예전에 왕이 지나가면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하잖아요. 저는 그거 같았어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는 그 세대 중에 누가 김정일이 타고 있는지도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차가 지나가면 사람들은 안 보이려고 최대한 앉습니다. 아무튼 이제 요점에서 벗어났는데 그 기차가 지나갈 때였어요. 자, 12시에 그 기차가 지나가는 때 타이밍에 맞춰서 그 용천역에서의 그러니까 하약으로도 그 정도의 폭발력이 일어나진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용천역에서 반경 1.5km 있는 모든 건물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학교까지 날아가서 자, 뭐 200명의 사상자가 났고 뭐 2,000명의 뭐 중상자가 났다고 하지만 북한의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고 여기에다 공을 하나씩 다 붙여야 돼요. 그럼 2,000명이 사망했고 2만 명이 다친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사건이었지만 북한 주민들은 그냥 우연 사건이라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북한이요 그때 2000년 초반에 핸드폰을 국내에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그때 받아들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 2002년 우리나라는 이미 다 핸드폰을 사용할 때였잖아요. 북한도 핸드폰을 사용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폭발을 지시한 게 핸드폰으로 지시했어요. 폭발을 몇 시에 어디서 폭파해라 그리고 원격으로 눌러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 그 사건 이후에 핸드폰 다 쓰지 못하게 해서 북한이 그 이후에 핸드폰을 못 사용하다가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다시 사용한 거예요. 핸드폰. 그 전에 사실은 북한 주민들도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용천 폭파 사건으로 인해서 핸드폰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파 사건이 얼마나 그 주도 면밀하게 기획이 됐었냐? 엄청난 썰들이 많아요. 그 중에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자, 북한이 이란에 핵폭탄을 계속 핵에 관련된 어떤 많은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스라엘 어떤 첩보 부대가 국가 비밀 경찰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이 폭발을 주도했다. 근데 이 폭발을 사실은 그 시간대 지나가는 게 맞았는데 막은 게 어딘지 아세요? 미국 CIA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 북한이 갑자기 김정은이 죽고 나서 혼란이 빚어지면 그 핵이라든가 정권에 대한 컨트롤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CIA가 먼저 그 사건을 발견하고 북한 쪽에 알렸다는 거예요. 너네 12시에 지나가지 말고 새벽에 가라. 제가 이게 지금 헷갈리는데 뭐 원래 새벽에 가기로 돼 있는데 12시에 갔는지 아무튼 그건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로 해서 CIA가 먼저 북한 쪽에 연락을 해서 스케줄을 바꿔라 해서 그렇게 지나갔고 열차가 지나가지 않으면 의심을 하기 때문에 열차 세대 중에 하나를 지나가라 해서 이제 그 열차가 지나갔고 김정일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이 제가 있을 때요 이건 우연하게 비료를 실은 어떤 열차와 그리고 어떤 화학 용품을 실은 기차가 부딪혀가지고 폭발해서 용천에 엄청난 폭발 사건이 일어났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현장을 사람들이 왜 갔냐? 사건이 터지고 나서 너무나도 사건이 어마어마하게 폭발이 컸기 때문에 모든 도시의 노동자들이 지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해령시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갔다 온 현장에서 온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태어나서 그런 폭발 굉음은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가보면요 이렇게 굵은 철군이 막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폭파가 너무 심해서 그 정도로 정말 컸던 폭파고 이 폭파가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난 폭발이 아니었다. 그래서 북한이 어떻게 보면 정권이 뒤집힐 수 있었지만 안 뒤집혔다라는 그런 수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사실 바로 장성택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사실은 이런 정권이 뒤집힐 수 있는 위기들이 있었던 게 최고 지도자들 김일성이 죽고 나서 94년도에 육군단 사건이 일어났죠. 그리고 김정일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정권을 잡고 시청 일청할 때 또 용천 폭파 사건이 일어났고 자, 장성택이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정권을 물려받을 때 2013년도 14년도 넘어갈 때 북한을 변화를 하려고 했죠. 사실은 지금처럼 해서는 절대 북한이 유지를 못하고 언젠가는 망할 거다. 장성택이 그 노선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중국과 똑같이 개혁 개방을 하자라고 이제 본인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김정일 다음으로 장성택이 북한의 1인자였어요. 경제적으로 모든 걸 책임지고 있었고, 장성택이 제일 많이 주도했던 게 바로 무역이었어요. 중국과의 무역, 모든 나라의 무역.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실세였던 거죠. 그래서 잡고 이 사람이 모든 걸 다르게, 북한이 지금까지 해왔던 거와 완전히 다르게 하자라고 이제 목소리를 냈지만 어떻게 됐어요? 바로 김정은한테 처형을 당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김정은이 싸가지 없어가지고 고모부도 몰라보고 이렇게 죽이는 정말 인간 말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장성택이 북한의 정권을 완전히 뒤집으려고 했죠. 본인이 잡고 실세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김정은 밑에서 이렇게 좀 똥꼬를 닦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잡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본인이 했는데 명분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북한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백두산, 혈통, 백두혈통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이 아무리 권력을 잡고 있고 실세여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하루아침에 바뀌기 정말 어려운 것들이 이런 거예요. 북한이 탄생한 원리가 백두혈통이고 그거부터 지금까지 70년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군에서 이제 정권을 뒤집을 수 있는 이런 반란이 일어나거나 이런 사건이 터지거나 이런 것들을 위장한다고 해도 절대 될 수 없는 게 북한에는 이런 백두혈통이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기엔 북한 사회가 제일 평화적으로 아니면 제일 이상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게 백두혈통이 정권을 잡고 있으면서 북한의 어떤 정책이라던가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중국처럼 사회주의식 개혁 개방이라든지 백두혈통이 잡고 있으면서 북한이 변화하는 모습이 제일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아니고서는 정말 큰 혼란이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영천 폭발 사건도 미국이 개입했다, 한국도 개입했다 이런 썰들이 난무하는 게 사실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고서는 북한이 개혁이 된다고 해도 너무나도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에 많은 어떤 우려가 있어서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도요 이렇게 뒤집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다수프로 돌아갔다는 거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북한에 대한 수많은 어떤 찌라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러분들 다 믿을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확인된 게 절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설만 난무할 뿐이에요. 사실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지켜봅시다. 오늘도 여러분 제가 쫙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요 다 나와 있는 얘기지만 저의 관점에서 재밌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꼭 힘이 돼주세요. 감사합니다.